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한 자기계발러들의 놀이터 닥치고 독서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주 토요일 밤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또 한 번의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이제 곧 12월입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 올 한 해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이루면서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여행이냐고요? 다름 아니라 최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여행이나 모임 같은 것이 힘들었지만 이렇듯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지인들과의 모임 역시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인들이 운영하는 SNS를 보고 있으면 여행이라는 해시태그로 많은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로 사람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여행에 대한 갈증을 이제 조금씩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 바르셀로나와 그라나다를 가족 여행으로 다녀온 이후로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고향인 부산을 제외한 그 어느 곳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의 건강이 염려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지인들이나 회사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코로나 피해를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이후로 저 역시 국내 여행을 조금씩 계획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여행을 계획해보면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여행 관련 서적들을 갈무리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여행을 상상하면 조금씩 들뜨게 만드는 책을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7권을 뽑아왔습니다. 물론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책은 저를 설레게 만든 책이지만 지금 이 순간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저와 비슷하게 이 책을 통해서 여행에 대한 상상력을 한껏 부풀리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바로 김영주 작가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캘리포니아 가보셨나요? 저는 2002년에 어학연수를 하면서 캘리포니아를 다녀왔었는데 정말 갓블레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자연 경관이 멋진 곳이죠. 미국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시를 보고 싶으면 뉴욕으로 가고 자연을 보고 싶으면 캘리포니아로 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자이자 여행 작가인 김영주 씨가 캘리포니아에 머물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LA,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같은 도시들, 또 금문교 같은 주요 도시의 상징 같은 건축물들이 보통 떠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앞서 언급했던 것보다 먼저 미국 서부의 1번 국도가 떠오릅니다.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불리는 도로로 서쪽 해안선을 따라서 서부 최상단 시애틀에서 서부의 최하단인 샌디에고까지 쭉 이어져 있는 해변 도로를 말하는 이 1번 국도를 2002년 크리스마스 기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운전해서 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캘리포니아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무척 따뜻했었습니다. 친구들과 산타바바라 해변에서 우통 벗고 발리볼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서부의 날씨와 자연 경관을 부러워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개인적인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이 책 캘리포니아는 2006년에 김영주 작가가 쓴 책입니다. 저는 2008년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 보통의 여행책들이 장소를 소개하고 그 지역의 역사와 볼거리들을 다루면서 작가의 생각들을 주로 나열하잖아요. 그런데 김영주 작가의 이 책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녀의 여행은 낯선 여행지를 둘러보는 것이 아닌 여행은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종류의 여행책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2008년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여행책 중에서는 특별했고 너무너무 캘리포니아에 다시 가보고 싶었고 그녀처럼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만큼 이 책은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적인 사진과 멋진 글로 차분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그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 그곳에 머문다고 하는 느낌, 체험이 아닌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여행을 담은 책이죠.
비단 캘리포니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고 머무는 여행을 꿈꾸신다면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여행책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녀의 두 번째 책 토스카나도 정말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여행책은 바로 김훈 작가가 쓴 자전거 여행입니다.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김훈 작가는 남한산성이나 칼의 노래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 촌철살인 같은 문장을 지어내는 그 작가의 에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김훈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의 문장이 너무 좋아서 그의 칼럼을 읽고 필사하면서 그의 문장을 닮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사물을 바라보는 그 농밀하고 심도 있는 그 눈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술자리에서 친구들한테 너스레로 김훈의 눈을 뽑아서 갖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과 그의 글 속에 묻어나는 그 섬세하고 매력적인 묘사가 일품인 책이 바로 이 책, 자전거 여행입니다. 이 책은 사진가 이강빈 씨에게 자전거를 배운 김훈 작가가 그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과 함께 엮은 글입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이 책을 칭찬하듯이 책을 읽어보면 문장이 사진 속에서 춤을 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들풀 하나, 나무 한 그루, 간장 종지 하나,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정밀하고 상세하게 담아놓은 그의 시선을 문장을 통해서 읽다 보면 어떻게 저런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그가 지났던 자전거 길을 따라서 나도 한번 여행을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입니다. 이 책도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작가의 명성을 만들어준 책이 상실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었던 그 시기에 그의 일상을 담은 책이 바로 이 먼 북소리입니다. 이 책은 하루키가 상실의 시대를 지필하던 그 1980년대 후반에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아내와 머물면서 쓴 에세이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아무런 특별한 게 없는 그냥 일상입니다. 그냥 작가인 그가 그곳에 머물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그냥 끄적여 놓은 그런 에세이예요. 정말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삶인데 읽어보면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는 그냥 외지인으로 그곳에 들른 사람이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과 내 삶 속에서 느낀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날씨를 관찰하고 상점에 있는 물건들을 관찰하고 상점 주인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천천히 알아가면서 느끼는 생각과 감정의 파편들이 고스란히 이 책에 담겨 있죠. 정말 별것 아닌 내용들인데 읽다 보면 나도 그럴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 몰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지금은 문학사의 반열에 오른 유명한 작가이지만 그 당시 하루키는 자신이 그렇게 될 줄도 몰랐고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곳에 가면 항상 하던 그 루틴대로 새벽에 달리기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먹고 치우고 글을 쓰는 그런 하루키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런 하루키의 인간적인 냄새가 굉장히 좋았던 책입니다. 다들 여행을 떠올리시면 잠시 다녀오는 그런 느낌이실 겁니다. 하지만 긴 기간 한 곳에 머물면서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의 긴 여행을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행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그리 별것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별것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소하게 재미가 있는 것 또한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 걷는 사람 하정우입니다.
최근 하정우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미지가 좀 나빠졌죠. 그 일을 논외로 하고 이 책 걷는 사람 하정우를 읽어보면 그의 걷기에 관한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평균 3만 보 이상 찍는 그의 걷길은 그가 강남에 살고 있는데 약속 장소가 신촌이라고 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집을 나서서 걸어서 신촌까지 갑니다. 그런 일상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여행을 생각한다면 걷기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저는 여행할 때 보통 가족이 다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카메라 하나를 울러매고 그 지역을 한 바퀴 돕니다. 카메라를 들고 1시간 정도 동네를 걸으면서 인파가 사라진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몇 장의 스냅을 남기기도 하고 또 동네 오솔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곳의 분위기에 동화됩니다. 특히 새벽에 말이죠. 문을 여는 상점 주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도로를 청소하는 사람과 눈빛을 교환하기도 하죠. 걸어야만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닐까 합니다. 이 책 속에서 하정우 씨가 하와이를 걷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건 마치 신성한 의식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걷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책 덕분에 걷기에 많은 애정이 생겼고 특히 요즘 굉장히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지를 혼자 한번 걸어보세요. 분명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느낌이 드실 겁니다. 걷기를 통해서 여행에 대한 만족감을 좀 더 올려보시고 싶다면 이 책을 진심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5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아마 집에 이 책 한두 권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리즈 전부 다 있지는 않은데 아마 8권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시리즈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책 시리즈를 한 권 한 권 읽어가면서 우리나라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그 문화재의 의미를 매우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해외여행을 조금 꺼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문화유적들부터 이 책과 함께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지금까지 그냥 스쳤던 곳이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6번째로 여러분들의 여행 욕구를 자극할 책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이 책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고 이 책을 통해서 여행이 마려우셨을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여행을 가기 전에 읽는 것보다 이 책을 들고 여행을 가서 여행 중에 쉬면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영하 작가의 여행에 대한 생각을 여행지에서 느껴보면서 지금 내 여행과 그의 여행을 비교해보는 것이죠. 저는 김영하 작가처럼 그런 유명세는 없지만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여행지에서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혼자 노트북을 켜고 소파에 앉아서 글을 쓰는 그 시간을 즐깁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순간이 무척 소중하고 즐겁습니다. 집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전혀 다른 공기의 질과 차분한 마음, 조금은 외롭고 어색하고 두려운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글들은 굉장히 새롭고 좋은 문장이 나올 가능성을 높여주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즐기는 편이거든요. 김영하 작가는 여행 가서는 소설을 읽고 여행이 끝나면 소설을 쓴다고 합니다. 저는 여행을 준비하면서 방문하는 지역의 작가가 쓴 책이나 그 지역을 담은 책을 준비하는 편입니다. 이 책 여행의 이유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읽어보셨더라도 올겨울 여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독해 보는 것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카트린 지타가 쓴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도 제법 유명한 책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혼자 여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국내 여행은 혼자 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여행은 항상 가족이나 친구들과 했었습니다.
물론 어학연수는 혼자 가서 그런 혼자 해본 경험은 있지만 여행을 혼자 가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해외여행을 혼자 떠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언젠가 꼭 한번 혼자 여행을 떠나보고 싶고 아마 제가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면 그곳은 아마 남미가 될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남미를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곳에 가보면 정말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혼자 여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남미를 가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얘기는 그만하고 이 책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는 여행책이라기보다는 심리책에 가깝습니다. 저자인 카트린 지타는 기자 출신인데요. 그가 38살 때에 굉장히 큰 인생의 시련을 겪습니다. 그 지점에서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하고 혼자 여행을 떠나죠. 그 여행을 통해서 작가는 진정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연금술사라는 책 속에 산티아고 같다고 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튼 이 책을 읽어보면 혼자 여행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혼자 여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혼자 여행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방인을 쓴 작가 알베르 카미는 여행은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아준다라고 했습니다. 주위에 기댈 사람이 없게 되는 그 순간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혼자 여행하는 것을 꿈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혼자 하는 여행을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행이 하고 싶게 만들어지는 책 7권을 소개해 보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이 시기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여행이 좀 더 풍성해지고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